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기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이거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해양공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요 며칠 우리가 방송이 엄청 쏟아졌죠. 예, 아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방송을 쏟아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조금 질문이 좀 몰린 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PT의 질문들이 좀 많이 쏟아졌음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PT분들의 질문이 사실은 약간 그다지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질문들도 좀 많이 쏟아지셨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방송을 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방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제죠. 이미 수개월 전에 저에게 이제 손편지죠. 손편지를 써서 저의 방송을 보고 경매를 많이 낙찰을 받은 분의 어떤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기 드물게 이메일이 아닌 어떤 손편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억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도 인천 쪽으로 이제 경매에 인천이 아니구나. 서울 쪽에 어떤 법원에 오신 김에 저를 만나보고 인사를 좀 드렸으면 한다라는, 우리 직원의 어떤 사전 예약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제는 우리가 이제 지사장들 방송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접대를 못 해드렸어요. 그냥 입구에서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저에게 이제 소정의 상담비를 두고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고마운 마음에 뭘 이런 걸 두고 가셨냐, 라는 이제 전화와 함께,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방송을 듣고 경매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다른 데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더라, 이거죠. 얼마 전에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광주의 호남본부에 토크쇼를 갔을 때 어떤 분께서 회장님은 물건을 몇 번이나 사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질문했던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현재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은 그때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그냥 때려서 그냥 생각한 게 한 50건 정도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아니 50건밖에 안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년을 했는데 50건을 했다 그러면 1년에 5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5건을 한다는 거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몇몇 경매를 가르치는 곳에서,
나는 수백 건 했다. 또는 내가 컨설팅만 수천 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00건을 하려면 1년에 100건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됩니까? 9건, 8건씩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언제 조사해서 언제 나가고, 언제 명도하고, 언제 잔금 치릅니까? 있지도 않는 일들이 많죠. 옛날에 몇백만 원 가지고 500억 벌었다고 하는 그런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죠? 예. 그쵸? 그런 거를 또 믿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부른 적이 있고, 또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팬인 듯한 사람이 저희 그 팟빵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디든 뭐 광신도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 협회는 광신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이상하게 협회는 회원은 많은데, 어디 댓글을 달아서 홍보를 해주는 분은 좀 적고, 그냥 단지 공부만 하고, 정보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표시가 나거든요. 저는 아마 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광신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너무 이제 냉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방송을 했는지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그 분의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분의 연세는 50대 중후반입니다. 50대.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매의 어떤 그 저의 방송을 듣고는 이제 많은 물건을 사셨어요. 아마도 이제 10건을 넘게 사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방송이나 다른 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는 저희 그 협회 최고위 과정에 계시거나, 또는 기타 권리 분석반에 계신 분들도, 매우 단기간에 5건, 6건 쭉쭉쭉쭉쭉 사는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봅니다, 진짜로. 근데, 그럴 때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했어요 라고만 얘기했지 하는 행위가 어때요를 물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했던 물건들의 평가를 원해요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네, 열심히 하시네요 요렇게만 제가 설명하고 대답하고 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담을 그래도 이제 유료 상담이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린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는 유료 상담 메일이 가끔 옵니다. 아마도 어제는 이제 그 청주에서도 한 분이 오셨는데 뭐 그분은 계좌를 찍어라 그러는데 제가 계좌를 찍겠습니까? 그냥 답변만 이메일로 이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10건을 넘게 구입을 하셨는데 너무 단기간 한 2달, 3달 안쪽에서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를 제가 물었더니, 아니, 협회장님 책에서, 경매는 밥 먹듯이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밥 먹듯이 하라라는 의미 차원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밥을 10끼 먹나요? 3끼 먹나요? 예, 3끼 먹죠. 그죠? 우리가 밥 먹듯이 하라는 것은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쉬지 않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먹으란 얘기지. 하루에 10끼 20끼를 먹으라는 거가 밥 먹듯이 하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밥 먹듯이 하라라는 말의 뜻은 경매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거, 장기간 1년, 2년간은 하지 않아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밥 먹듯이 하라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1년하고 2년을 쉬지 말란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1년을 쉬고 2년을 쉬고 설령 3년을 쉬더라도 4년째 또다시 밥 먹듯이 할 정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면은 몇 년을 쉰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밥 먹듯이 하라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통상 6개월 1년 정도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이 차가운
그렇게 뜨거웠던 냄비가 차가운 냄비처럼 손이 실 만큼의 차가워져 버리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하라라고 말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팟빵 댓글에 그 200만 원으로 소금쟁이를 하느니 부모한테 돈을 주면 효자 소리를 들을 것인데 그 200이 왜 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저에게 써놨더군요. 200만 원으로 부모를 주면 효자 소리 듣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부모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되죠. 제가 왜 200만 원이 작게 표현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듣기에 남이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 귀에 거슬리면은 시비 먼저 거는 것인가? 예, 그렇죠. 200만 원이 안 아까운 이유는 200만 원을 내고 받아가는 게 클 때 안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0만 원이 아까운 경우는 내가 받은 것이 없을 때 아까운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드리면 당연히 효자 소리 듣죠. 그렇게 그 글을 쓰신 분한테 지금 답변을 드리면 그냥 부모한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르게 부모한테 돈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습니까? 예, 밥 먹듯이 하라 그래서요. 아이고, 그럼 밥을 하루에 10개씩 먹습니까? 3끼씩 먹어서 평생 먹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거는 급한 거지,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빨리 10채, 20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랬죠. 경매 실력이 가장 약할 때는 지금 경매를 시작하는 초창기가 경매 실력이 약하고, 우량 물건 보는 눈도 약하고, 시세 분석과 조사 능력도 약하고, 현장 조사 능력도 약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력이 약한 상태에서 몰빵을 해서 많이 사버리면 향후에 사면 살수록 느는 실력이 좋을 때는 투자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물건 보는 눈이 더 좋아지고 물건을 시세 조사하는 능력이 더 좋아질 때는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본인의 자본이 앵꼬가 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하시고 경매에 올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하나를 사놓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자신의 실력과 눈이 높아지면 그 상태에서 또 물건을 검색하고 또 다른 물건을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조금 배운 거의 어떤 경험, 그 다음 넓혀진 시야, 어떤 식견, 그 다음에 등등을 가지고 또다시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첫 건 할 때보다 10건, 20건, 30건 할 때가 실력이 높아져서 더 좋은 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빌라나 아파트를 했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하게 되고 더 고수익이 나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떤 장이 익어갈 시간, 또는 포도주나 양주도 10년산, 12년산, 21년산 이런 게 18년산 이런 게 돈을 더 받듯이, 그죠? 오래 묵다 보면은 늘게 되는 자신의 견해, 그다음 주변의 인지도, 그다음에 생각의 전환 등등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자본도 앵꼬가 나고 실력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함으로써 물건의 전체적 품질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양산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구입할 거를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경매 실력이 느는 시간을 좀 벌어서 가라. 시간을 좀 두십시오. 와인이나 된장처럼.
예,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경매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본 유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매 횟수가 주는 이유는 경매 초창기 때 가장 큰 현금을 보유하다가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돈이 앵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럴 때 중간에 나오는 전세금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제살 깎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내 돈이 1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풀리더라도 1억 안에서 놀기 때문에 반드시 수명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존재해서 남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경매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자기 투자도 하지만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자기 투자를 또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또 사업을 또 하나 얹어서 모텔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또 유통업도 하려고 하고, 등등등의 추가적 사업의 확장을 매진하는 이유는, 경매에 뻥튀기 기계에 넣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극상을 치는 게 지사장이라는 개념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최고의 과정에서도 제가 초창기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설명을 합니다. 경매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초창기에 실력이 가장 약할 때 과한 욕구로 의욕이 넘쳐서 마구마구 그냥 사들여 버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같이 전세금이 높아버리면 시세 대비해서 자금을 많이 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전세금 뺀 것도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당장의 전세금 자체가 나한테는 갚아야 될 무기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걸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건을 사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많이 받는 구조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물건을 편성했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꺼렸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죠, 제가. 물론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그다지 조금 반갑지는 않는 게 조금 그런 거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그죠?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면은 통상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번 금리의 추가적 인상, 2번 그다음에 전세금 대비 집값의 하락. 요 두 가지 조건의 바람이 외풍이 만약에 쳐버리면 그냥 지금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붕괴되죠. 제가 아마도 녹음해 드린 파일에 인천에서 15채를 갖고 계시던 어떤 사람이 어떤 자살을 한 사례에 있어서 경매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제가 분석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본에 대한 구성, 외부의 자금을 유입해서 경매를 열정적으로 제끼는 데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사버리시고 많이 사는 어떤 근원이 전세금 빼서 이렇게 또 사고 이런 거가 요즘같이 전세금이 급등한 추세에서는 위기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안 좋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고 위기가 생길 때 내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가. 그죠? 그게 바로 든든한 직업, 그 다음에 든든한 자금 흐름,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직업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이 있으시면은 그 직업을 최대한 살리시면서 그 돈으로 경매 투자를 하시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경매를 내가 전문으로 해야 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는 경매만 해버리면 금방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외부적인 자금의 유입이 없는데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죠? 창고에 여러분을 가다 놓고 창고 안에 쌀이 3가마니가 있어도 3가마니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지. 전세금 빼서 사고,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빼서 사고, 그 다음에 하나 팔아가지고 또 사고, 안 된다니까요. 이 구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외풍이 한번 치면은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든든한 직업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경매를 직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최상의 구조는 지사장 구조였다. 왜? 도기한이가 하고 있는 구조가 그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사장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사장은 이제부터는 아무나 온다고 옛날에는 의욕만 있고 자본만 내면 받아서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가르쳐도 안 되는 중생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뭐 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을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들어보신 분이면 도기한이의 성격을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전 직장의 구조를 살리시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더 고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1번, 현재 실력이 가장 약할 때 사는 것은 이제 지속적 투자는 스톱하십시오. 네. 두 번째, 이미 사놓은 물건의 관리에 치중하십시오. 그죠? 관리에 좀 더 집중하시고. 세 번째, 든든한 직업을 찾으십시오. 그죠? 연세가 있어서 힘들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경매의 실력을 경매의 어떤 경험, 경매를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십시오. 일종의 한국형 미사일 이렇게 하듯이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십시오. 지금 집을 한두 채 더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체질 개선이 핵심 사항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하시고, 세 번째, 공부를 깊이 파십시오. 경매라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넓게 깊이 공부해야 되죠. 바다라는 것은 강에 비해서 넓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죠. 예.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민물 낚싯대만 그냥 전 재산 털어서 민물 낚싯대만 상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모습이 연출돼 버리는 것이죠. 바다에 나가려면은 배를 사야 되고, 바다 낚시를 할 거면은 배가 작아도 되지만, 배가 커지고 더 멀리 나간 원양어선이 되면 낚싯대로는 안 되죠. 그때는 포획할 그물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사냥할 수 있는 어떤 창이 있어야 되는, 즉 더 넓은 대평양을 가서 어떤 큰 수확을 얻어오려면 그만큼의 어떤 큰 규모 배가 필요하고, 배에 걸맞는 큰 장비가 필요하죠. 거기까지 바라보고 진출하셔야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이제 낚싯배도 타기 전에 그 바위에서 하는 민물 낚시하는 손에서 쫑을 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소금쟁이에 꼭 가입을 하시라.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경매를 주제로 노는데,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지사장 얘기 들어보고 저 지사장 얘기 들어보고 해야 이 경매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지, 지금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보고 전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시각을 들어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 즉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깊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물건, 하나의 물건을 살 게 아니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면서 하나의 사업 모델을 갖고 그 다음에 든든한 외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멀리 가는 것이지 이 앞에서 잠깐 몇 개 사는 걸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경매를 직업으로 하고 우리 협회에서 이념으로 하는 평생 동안 해보는 도구로 쓰려면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규칙 안에는 반드시 인과의 법칙, 예. 좋은 씨를 뿌려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씨를 뿌리면 잘못된 결과가 온다는 점. 경매에 있어서 경매 실무는 물건 검색부터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 분석,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다는 거. 얼마나 넓습니까? 이 과정을 다 이렇게 깊이 배워가면서 멀리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보셔야지. 그냥 뭐 한 20년, 30년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갖고 가셔야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히 이렇게 그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 알토란 있죠?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11시 있습니다. 알토란에 오셔서 경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도 뭔가 이 방식이 어떤 내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상담을 조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찾아뵙고 돈도 남기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참 잘하셨습니다. 사건이 번져서 수습하기 어려울 때 오셔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아깝죠. 그죠? 그러나 이미 이제 초창기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운용의 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자본 운용법에 있는 그 운용의 묘입니다. 자, 아마 제가 오늘 한 이 방송에 대해서 몇 분도 이렇게 공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절대로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